초반부터 두 선수의 신경전이 상당했는데요. 이제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날일자를 가니까 상변은 그냥 쉽게 정리가 됐고요. 백이 날일자를 가니까 진시영 7단이 3-3을 들어갔습니다. 이 타이밍에 3-3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한은규 6단이 여기 돌이 없다면 뒤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돌이 있는데 뒤로 받으면 흙이 찝어서 넘어갔을 때 여기 돌이 조금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돌은 흙 모양을 깨는 의미도 있지만 이 흙돌을 좀 압박해서 여기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받아주는 대신에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는다면 백이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은 차단했고요. 6, 7, 8. 여기 찝은 수법은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바깥쪽에 베개 모양의 흠집을 좀 내려갈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되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쪽을 둬야 흙이 여기를 3-3 파고 찝어간 의미가 있는데 또 여기를 뒀을 때는 이 한 방이 워낙 아파서 정말 쓰라리죠. 이어주기 정말 싫은 자리 같아요. 5,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7, 일단 백이 원하는 흐름입니다. 네. 자, 흙은 한 점을 희생타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시영 7단이 그 전에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요. 변화를 꾀한다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붙이는 변화도 생길 수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 이제 끊어서 변화를 꾀하고요. 들여다보는 수를 둔다면 아예 그냥 두 점을 양보하는 쪽으로 가도 네. 잡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고 이쪽에 반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8. 가능합니다. 일단 찔렀습니다. 중앙 날일자를 좀 건너붙이거나 하는 수단은 없을까요? 여기요? 이쪽인가요? 네. 일단 축을 보죠. 설마 축은 아니겠죠? 네, 설마 축은 아니네요. 네, 다행입니다. 3, 4, 5. 그렇다면 여기를 건너붙이면 백도 8. 일단 여기까지 교환되고 여기서 건너붙이면 백도 이 타이밍에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네. 여기를 두고 이 싸움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파고들면서 이 흙을 압박했을 때 흙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몰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좀 앞날이 예측이 안 됩니다. 네. 그냥 백도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흙이 이쪽 부분에 돌이 온다면 하나, 여기를 붙이고 젖힌다거나 하는 그런 강수도 있고 5. 예측은 조금 안 되는데요. 제 일감으로는 백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 다음 수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응수타진의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주변의 정리가 모두 끝이 난 다음에 젖히면 백은 막는 수가 가능합니다. 끊을 때 따내면 여기를 받을 때 이렇게 한 집을 내서 수가 안 나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에는 흙이 여기 돌이 오면서 이쪽 싸움도 달라질 수 있고요. 흙이 여기 끊는 걸 활용하니까 이렇게 젖히는 활용을 들어갔을 때도 약간 달라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군요. 자, 하동기 선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긴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받아주나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받아주네요. 여기 막히는 자세가 조금 아픈 자세이긴 한데 선수로 처리가 됐다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역시 기분 좋은 자리네요. 이제는 이쪽 부분에 백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붙이는 수는 약간 불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가만히 늘어주고 나서 밀 때 이런 식으로 싸운다면 이 싸움은 백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셋, 넷, 5, 6, 7, 8. 안정적인 한 수죠. 백은 여기를 틀어 막는 것도 좋았고 여기를 찝어서 공격 갈 여지도 있었는데 지금 네. 붙인 수로 인해서 그것을 방비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여기가 100의 권리라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서로 하나씩 따냈고요. 흙이 5집에 하나, 둘, 셋, 넷, 27, 여섯, 30, 일곱, 여덟, 40, 2선까지 난다면 48이고요. 흙집이 한 54집 정도 납니다. 여기 합쳐서 20집이고요. 25, 30, 40, 한 45집은 확보의 중앙 쪽. 일단 집으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흙도 챙겨놓은 확정가가 많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바둑 잘 어울렸다고 봐야겠습니다. 진시황 7단 이번 대회 64강전에서 최철원 구단을 꺾고 오늘 32강전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네. 강자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요. 진시황 7단도 그렇고 한은기 6단도 그렇고 강자들을 뭐 꺾어본 경험은 워낙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저기를 잡았을 때 저기를 받을지 안 받을지예요. 근데 제가 흙이라면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좀 편하게 하려고 네. 받는 걸로 했는데요. 이게 안 받는 걸 계산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진시황 선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둘, 셋, 넷, 지금까지 진시황 7단은 좀 받아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 바둑에서는요. 네. 근데 여기 좀 기분이 안 내키고요. 그리고 여기가 손을 뺐을 때 단패가 아니라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 있는다거나 큰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받아주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애매한데요. 안 받는 게 정수 같긴 한데 아, 그런데 또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여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받지 않네요. 받지 않는데 약간 무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저곳을 찔러갑니다. 이거는 전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 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여기 집 모양을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수를 이렇게 빨리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건너붙이면 사실 끊는 것이 일감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쉽게 흙이 둔다면 백돌이 없을 때요. 쉽게 둔다면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눌러 막는 수법. 네. 좀 어렵게 둔다면 여기를 마늘모로 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젖히고 셋, 뭐 이렇게 끊는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것은 여섯, 이거는 오히려 백이 이제 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 점을 희생타로 여기를 틀어 막겠다는 게 진시황 7단의 의도로 보여졌고요. 실전은 날렵하게 행마를 하고 계속 강하게 둡니다. 두 대국자가 선택하는 수로만 봐서는 약간 한은기육단은 낙관, 진시황 7단은 비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선수의 선택에서 두 선수가 어떻게 형세를 보고 있는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웅기 선수는 손길도 가벼워요. 네. 자, 모양을 잡으면서 흑진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고요. 제가 진시황 7단이 약간 불리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이유가 저는 이 수는 여기가 정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받는 게 이 돌이 없을 때 여기로 받는 게 정수가 아닐까 했었는데 네. 한 발 더 갔다는 것은 여섯, 좀 더 강수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덟, 아홉, 한 템포 늦게 뒀습니다. 그럼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요. 이걸 득이라고 보나요? 아무튼 지금 시간에 쫓겨 있는 상황이라서 진시황 7단도 정신 없습니다. 자, 반면 한웅규 6단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30분 이상이 남아 있고요.
나중에 백이 이제 약간 기분이 나는 자리가 여기 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 두는데요. 보이면 둡니다. 한웅규 선수의 사전에 브레이크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고장 났어요.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흑도 오른쪽으로 뻗고 싶거든요. 여기를 뻗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은 여기를 찍는 자리죠. 넷, 그래서 여기 돌파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막으면 끊어서 네.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데요. 아홉,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네, 늘었습니다. 아마 여기 두면 이을 생각일 것 같아요. 돌파가 되면 하변은 아프지만 여기 한 점을 단수 치면서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이 백도는 계속 추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런 걸 좀 생각을 깊게 해보는 상황이라면 치받는 게 약간은 꺼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밀 때 이 끝내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흙이 손 뺄 때도 이 교환은 악수고 네. 흙이 여기 젖혔을 때도 약간 악수고 쉽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한웅기 육단입니다. 일단 이쪽 처리에서는 진시영 7단이 좀 포인트를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하면서 백도를 공배를 한 칸 뛰게 만든 것은 여기 패가 났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둑의 두터움으로도 그렇고 집으로도 진시영 7단이 좀 더 잘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그쪽 큽니다. 게다가 지금 바둑이 패감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패는 일단 견디고 싶습니다. 네, 흑도 어지간해서는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한웅규 선수는 오늘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스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빨리 착점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느낌으로 생각했던 수를 상대가 막상 두면 내가 틀렸나 하면서 이제 약간 갸웃하는 그런 제스처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저희가 네. 항상 이 선수를 온전하게 잡기 위해 앵글을 움직이곤 하는데요. 네, 진시영 선수 하면 미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 한웅규 선수의 앵글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웅규 6단의 앵글을 잡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은 오늘 수당을 좀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훨씬 힘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눈팔 겨를이 없겠습니다. 지금 진시영 7단이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좀 비관을 하는 듯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딱 개가를 맞췄을 때 그 직후 나온 표정은 비관인데 네. 저걸 고지골대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좋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거나 뭐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지금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형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AI도 정확히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앙 쪽을 뭔가 한다면 둘, 여기가 급소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왔어요. 확실히 동문이셔서 그런지 오늘 거의 백발백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전엔 누가 봐도 급소잖아요. 솔직히 급소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자, 치받아서 받았고요. 자, 이 활용만으로도 충분한 자리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일까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여기를 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일단 여기 집 모양을 좀 지키면서 나중에 공격도 노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 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것이 진시영 7단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는 약간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실전 심리상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요. 여기를 젖히면 여기 젖히고 2단 젖힘을 당할 때 약간 좀 아픕니다. 근데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는 하나, 한웅기 6단이 만약 여기를 받지 않고 여기를 늘어서
이 대마 공격을 다섯, 받아낼 각오를 한다면 일곱, 그때는 이 자리가 공배가 되거든요. 일단 패를 내 보였습니다. 상대를 윽박질러 갔고요. 자, 한웅규 선수도 형세를 좀 낙관을 하고 있다면 물러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중앙 한 칸 띄는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기세로는 여기 늘고 잡을 테면 잡아봐라 하고 싶습니다. 자, 돌을 한번 집었다 내려놨는데요. 왜냐면 상대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승부 이거는 애매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환을 해서 여기를 젖히면 끊어서 아까랑 똑같이 형태가 정리가 되고 여기를 이으면 이 교환만으로 흙이 여기 젖혔을 때 되젖히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약간 득받다 보고 여길 받을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AI는 이 수에 동의하지 여섯, 않았습니다. 일곱, 여덟, 되게 점수를 좀 깎았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 한 칸 띄었을 때 깎인 거나 여기서 깎인 거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면 흙이 이 백도를 공격가는 그래서 백이 여기를 버티는 진행은 흙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 이 AI는 공격하는 흐름을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저랑 둘 때는 공격 잘하던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지영 여덟, 선수는 정말 30초에 한 수씩 두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받았다면 네 중앙을 지키고요. 지금 저 교환만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둘 때 하나 젖히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집으로만 본다면 한번 빠르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젖히는 게 불가능했을 때는 이렇게 집 모양이 경계선이 그어지고요. 그럼 여기가 12집이 날 자리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하나, 둘, 셋, 흙이 이제 끊는 것과 백이 있는 걸 반반으로 셌을 때 일곱, 흙집이 7집 내지는 아홉, 14집, 21집입니다. 그럼 10집 반, 14집, 10집 반. 여기만 해도 한 3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집만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자, 여기에서 흑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여기가 좀 괴로워요. 지금 진시영 7단이 저는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형세라고 보여지는 게 한은규 6단이 여기 찝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넷, 여기 이으면 다섯, 지금 여기에 여섯, 어떻게 받나요? 일곱, 이렇게 받으면 여기 한 칸 뛰는 거 당하고 아홉, 쓰라립니다. 자, 한웅규 선수 노타임입니다. 그만큼 백이 좀 손바람을 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진시영 7단의 이수와 한은규 6단의 이수의 교환도 둘, 흙이 득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섯, 여섯, 왜냐하면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쪽을 이을 때 흙이 중앙 탈출이 없어서 안으로 살아야 되고 괴로운 형태가 나오니까요. 설마 여기서 바로 칼 빼드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노타임으로 두서 한은규 6단이 장고를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잡으러 가는 거 생각합니까 이거? 저라면 절대 못 두고요. 여기 단수 치면 이 한 점을 주면서 잡으러 가는 진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변이 다 막혀 있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연결만 없다면 역시 그렇죠.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흐름이 약간 백이 괜찮아졌다 싶은 순간이라서 그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일까요? 한 칸을 뛰면 이런 데를 붙이나요? 붙이거나 늘어서 둘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두고 넷, 이런 데를 늘면 여섯, 지금 여기가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합니다. 여덟, 막아서 받았습니다. 막는 거 이 중앙 쪽이 있어서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막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 칸도 있지만 지금 한은교육단이 선택한 이수도 아파서 네.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밀고 올라가면 있고 끊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진시영 7단이 노리는 것도 이 끼우는 수인데요. 여기가 선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보겠지만 둘, 여기 이으면 셋, 여기 받아야 되고 넷, 찌르면 다섯, 막아야 되고 여섯, 흙집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덟,
선수로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요. 똑같네요. 지금 여기 받은 것은 아까처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형태에서 아까는 이 교환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늘면 이어야 되니까요. 집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전 상황에서 이쪽을 받아도 끊어지면 위험하니까요. 흙이 반발할 수 없었던 자세였고요. 네, 약간 흙이 당한 듯 보입니다. 지금 중앙 접전에서 조금 당한 것 같고요. 모양은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겠네요. 진시영 선수가 집으로는 분명히 당했는데 네. 셋, 결국 이제 여기가 한번 받을 걸 안 받고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곱, 이 바둑이 여덟. 본인이 팩감이 많아지는 바둑인지 팩감이 적어지는 바둑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흑돌이 다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곳에 백돌이 조금 팩감 쪽이 많이 나기 때문에 팩감 면에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AI는 여전히 5대5입니다. 백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다가도 계속해서 다시 원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둘, 셋, 한번 넷, 집을 세워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저 패를 둘러싼 느낌을 가미한 형세를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규 선수는 여전히 선택이 빠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장면이 여기 패가 없으면 흙이 한 반면 10집 정도 앞서 있습니다. 패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반면 10집인데요. 네, 근데 여기가 한 수 늘어진 패란 말이죠. 단패면 당연히 백이 좋겠지만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한 수 늘어진 패라면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바둑의 두텀과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저 인공지능 형세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분석을 완전히 신봉하진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바둑이 여기서는 분명 기분은 한은규 구단이 냈지만 바둑이 두터워지면서 여기를 좀 방비한 효과 그리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쪽 부분에 좀 괴롭힐 여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진시영 7단이 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패를 바로 결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 일단 저 패는 한은규 구단 입장에서는 한 수 늘어진 패라도 다섯, 패를 졌을 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패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두 대국자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패감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패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진시영 선수는 셋, 넷, 여기가 한 수 늘어진 패라는 것이 일단은 다섯,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패감은 안 되는 듯 보이는 여기도 사실은 패감으로 보여요.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패감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수 자체는 다음에 한 번 더 두더라도 백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가 내 집을 내고 살 수 있는 형태인데요. 잡으러 가는 모든 게 패감이면서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네. 한은규 6단이 이 넷, 패감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물어봅니다. 저런 수도 뭐 100% 완벽한 패감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유죠. 여기가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백이 단패로 몰아가면 그 다음에 여기 패감이 많이 나오고 백이 단패로 몰아가는 수는 단순히 한 집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패감은 한인규 6단이 받으면서 저 패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100으로 써도 쉬운 패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쉽게 걸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AI 그래프는 오히려 흑 쪽으로 조금 기울었어요. 지금 이 수가 약간 완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도 느낌은 여기 막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런 자리 이제 손해가 안 되면서 끝내기를 하면서 패감 쓰는 곳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일촉즉발의 패가 아니라 한 수 늘어진 패에다가 다 서로 이제 패감이 많기 때문에 당장 악수부터 쓰면서 이 패에 모든 걸 걸기에는 조금 모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 봐도 잘하면 하는 교육단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대로 1시간 가겠는데요. 이미 40분을 넘어섰어요. 네. 제가 예선에서 30분으로 시작을 해서 1시간까지 간 기사를 2명을 들었는데요. 한 명은 신예 기사 박현수 선수였고요. 또 한 명은 노장 기사 중에 굉장한 속기파로 알려진 선흥욱 구단이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이름을 듣는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네요. 네. 흑으로서 이 패감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시영 칠단이 지금 바둑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피셔 방식이 조금 낯설어서인지 지금 피셔 방식에선 굳이 아웃에 둘 필요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몰아서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뭐 손해도 없을 뿐더러 집중하기엔 좀 더 나은데 다른 일반 기전의 30초 초읽기처럼 지금 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100은 받아두었고요. 네, 지금 약간 그 돌발 상황이 나와서 일단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게시하는 분의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그 시간을 둘, 놓침으로써 지금 약간 돌발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섯, 여섯. 분명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어. 지금 뭐 이 바둑에서 뭐 심판이 있어서 중간에 스톱을 외친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대공 진행 중인데요. 빠르게 수습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선수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동요가 될까 좀 그것이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두 선수 모두 패감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바둑TV배 마스터스 넷, 피셔 방식으로 다섯, 진행이 되고 여섯. 있는데요. 일곱, 여덟. 자, 오늘 저희가 이 32강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64강전 한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이 한상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 30초 피셔를 30초 초읽기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사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평생 동안 연구생 시절에도 그렇고 프로 시절에도 그렇고 사용했던 방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방식에서의 어떤 어색함이 분명히 있고요. 진시형 7단도 그래서 뭔가 좀 낯설은 그런 피셔 방식 사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약간 돌발 상황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다시 대국을 원상태로 돌려서 재개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게시하는 분의 실수가 나와서 거기서 약간 그 시간에서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간패가 되지는 않고요. 네. 네, 진시형 7단의 시간이 화면상으로는 지나갔지만 그게 이제 게시하는 분이 이렇게 제대로 해서 초를 읽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패는 아니고요. 다시 그것을 돌려서 원상태로 복귀시킨 다음에 대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게시자가 하나, 초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정말 너무 돌발 상황인 게 저도 중계하면서는 처음이고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시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게시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시간 사용 마지막 초읽기에서 뭐 시간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진 않고 옛날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한번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조치훈 구단이 게시자에게 따낼 차례인지 물어보고 게시원이 따낼 차례라고 해서 따냈는데 네. 그게 반칙패였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섯, 그때는 무승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룰이 정립이 되고요. 근데 정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일이 방금 전에 약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대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팩감을 꽤나 길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서로 시간적으로나 뭐 다급한 상황인데 이 승부패에서 팩감이 서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팩감을 사용하면서 당분간은 저 좌상 쪽에 가장 중요한 패의 공방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욱이 단패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패는 거의 다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진시형 7단이 사용하는 펜은 웬만해서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한은교육단이 사용하는 팩감도 진시형 7단은 한 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면서 저 패 공방이 길어지겠습니다. 지금 패 공방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 어떤 돌에 생사가 걸렸다기보다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좀 이득을 보는 방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수 늘어진 패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 화면에서 전자시계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렇게 네. 또 보여주시네요. 자, 그럼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 다시 대국이 제대로 재개가 됐고요. 여전히 아까랑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약간 돌발 변수가 나왔지만 국면 자체가 흔들림은 없기 때문에 한은교육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좌상 쪽의 패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시형 7단은 시간이 좀 쫓기는 상황인데 일단 이 패는 승부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사적입니다.
그래도 진시영 7단의 입장에서 좀 반가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패 공방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일단 패를 할 때에는 시간이 없는 쪽이 약간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감을 사용하고 패감을 받고 여기서는 판단을 해야지만 패를 따낼 차례에서 따내는 것 자체는 그냥 공짜로 30초씩 늘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그 시간이 없는 게 좀 탕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진시영 선수의 시간이 조금은 늘어났고요. 한은기 선수는 1시간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당연한 패감을 몇 차례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늘었습니다. 이제 베개 패감은 좀 고갈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백이 여전히 여기와 더불어서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있고 여기서도 두 팩감 정도 쉽게 나옵니다. 약간 아까운 팩감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까지 해서 팩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금 전 찌른 것까지 해서 5개의 팩감이 됩니다. 꽤 많네요. 진시영 실단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쪽은 한 수 늘어진 팩이기 때문에 중앙 쪽을 어설프게 팩감을 사용해도 백이 받아야 할 확률이 높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데 팩감을 사용해도 다음에 끼워서 끊어가는 게 있다면 함부로 한은규 6단이 여기 패를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팩감은 한은규 6단 쪽에 조금 많고 이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진시영 7단이 중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 바둑TV 마스터스에는 총 191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한웅기 선수가 엄청난 행운의 소유자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선전이 이제 대진표가 딱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기사들이 빽빽하게 이름이 써져 있는데 대부분도 아니고 거의 뭐 대다수죠. 두 판을 이겨야 본선 64강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인데 191명 중에 유일하게 한은규 6단만이 한 판만 이기면 되는 1회전 부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웅기 선수가 딱 한 판을 승리를 하고 또 본선에 합류를 하기도 했고요. 네, 예선에서 박재근 선수를 꺾고 본선에 올랐고요. 다른 선수들은 전부 두 판씩 이기고 올라왔는데 한은규 선수는 딱 한 판을 이기고 64강에 합류를 해서 주영욱 선수까지 누르고 지금 32강에 올라 있습니다. 와, 191명 중에 그 한 명만이 가질 수 있는 행운을 한웅기 선수가 가졌군요. 네, 뭐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로또 4등 되나요? 로또에 버금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행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약간 한은규 6단 제스처를 보면 후회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를 보고 저런 제스처가 나오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서로 그냥 팩감을 사용하는 단계였거든요. 네, 중앙 쪽 팩감을 사용을 했고요. 자, 두 선수의 시선을 좀 따라가 보면 팩감을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크게는 아니어도 한두 집씩은 집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 쪽에서 한은규 6단이 여기 나가는 팩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 들여다보는 끝내기가 사라지면서 흙집이 약간 늘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할 때마다 이제 개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진시영 실단이 지금 개가를 하고 있으니까 진시영 실단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정도의 팩까지는 받고 어느 정도의 팩감은 안 받아야 본인이 이기는 그런 그림이 되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빈삼각으로 받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저수도 팩감이 됩니다. 안 받으면 여기를 찝어서 전체를 다 잡으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연결할 때 이렇게 마늘모로 둔다면 바깥쪽이 모두 봉쇄가 되면서
가둬진 이 흑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팩감을 생각해서 이렇게 봤나요? 아, 네. 정말 그렇게 봤네요. 여기를 두면 다음에 늘었을 때 또 받아야 되고 여기 네. 받고 여기 받고. 일단 팩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시형 7단 쪽이 조금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팩감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두고 상대가 여기를 걸어왔을 때 그 단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단 팩감 그런 걸 좀 써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형세 분석에서는 약간 진시형 7단 쪽이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약간 하는기 6단이 우세하거든요.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느낌의 근거를 좀 따라가 보자면요. 저는 네. 이 바둑이 백이 이제 모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당장 몇 군데 정도는 확실한 팩감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진시형 7단이 거기서 2단 팩감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팩감이 문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자체 팩감은 없어도 그게 또 좋은 팩감인가요? 애매하게 팩감을 썼어요. 네, 저수는 팩감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두면 어차피 다음에 한 번만 팩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팩감을 사용하는 것은 안 받고 연타할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흑이 한 수 빠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백이 밀어서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중앙 쪽 형태가 이게 약간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팩감을 사용해서 딴해져 있는 자세보다는 네. 이게 조금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채워져 있는 형태가 다르군요. 흑도 받았고요. 이제 팩감이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시간 없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죠?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부터 한번 보면요. 또 바둑이 애매한 게 지금 진시형 7단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팩감은 되는데 네. 막히면 대손해입니다. 백이 막아서 받는군요. 안에서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끊어서 쓰자니 이 자체도 악수고 팩감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걸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은기 6단은 여기 팩감 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여차하면 한 집 손해 보면서 두 집 손해인가요? 두 집 손해 보면서 여기 먹여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팩감이 하나가 더 나오죠. 네, 두 집과 팩감 하나를 맞바꿀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여기 팩감을 일단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팩감 하나가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 진시영 선수 다시 1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시간이 없는데 또 팩감 그리고 형세 판단까지 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팩감부터 말씀드리면 한은기 6단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두 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 아껴두고 있어요. 그리고 진시형 7단 입장에서는 악수가 아닌 팩감부터 사용을 한다면 이제 여기 최대한 악수가 아닌 쪽으로 사용했을 때 여기가 따내면 약간 악수이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팩감으로 보면 한은기 6단이 여기를 둬야 돼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2단 팩감 나왔습니다. 자, 계산을 마쳤을까요? 자, 중앙을 막았습니다. 자체로는 팩감이 전혀 아닌데 네. 여기를 백이 들어오면 그때는 팩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여길 막았고요. 백이 팩감이 꽤 많지 않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팩감 패 들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 백이 하나 지금 여기 흑돌이 와서 여기 팩감이 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찍고 잡으러 가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팩감이 둘. 그리고 흙이 팩감을 사용하는 걸 봐서 여기 먹여칠 수 있습니다. 일단 2개를 사용하면 흙이 2번을 써야죠. 네. 자, 먹여치는 자리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단패라면 이쪽이 팩감이 되는지 그 계산도 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둘 때 따내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20집 여기가 이거 계산해봐야겠는데요. 아, 팩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로는 여기가 조금 더 커요. 네. 근데 일단 받았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100 입장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럼 하나, 2개를 사용하면 지금 서로 2개씩 사용한 채 이 상황에서 흙이 딱 따낸 장면입니다. 그럼 100이 여기서 먹여치는 팩감을 사용을 하면요. 일단 2집 먼저 손에 받잖아요. 그럼 진시영 선수가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여기 써서 한 팩감 차이로 이긴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흙은 최대한 덜 악수 팩감을 사용하면서도 한 팩감이 많다는 게 진시영 실단의 주문입니다. 그럼 패를 걸어 달라는 주문이니까 이 수 좋은 수 같습니다. AI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팩감을 계산해서 당장의 패는 지더라도 여기를 두면 패를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함부로 하는 교육단도 패를 걸기가 조금 어려운 게 여기는 패를 졌을 때는 단순 한 집짜리인데 그럼 한 집짜리와 여기를 맞바꾼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패를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진시영 선수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정확하게 넣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진 후반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한웅기 6단과 진시영 7단의 대결입니다. 패 공방이 길어지고 있고요. 사석은 수북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한웅기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팩감 계산을 해봤을 때 당장 패를 걸어가면 오히려 100이 한 팩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은규 선수가 여기를 뒀습니다. 단패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패가 안 되게끔 여기를 뒀고요. 그러고 나서 팩감을 사용하면서 추후에 이쪽의 팩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다시 한번 상변을 젖혀갔습니다. 여전히 지금 단패로 걸어오면 패를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근데 아까랑 똑같을까요? 아까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이 여기 팩감을 하나 원래 쓸 수 있는 자리를 없앴고 여기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서로 팩감 계산은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이 다음 팩감은 팩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타에도 패이니까 흙이 여기 팩감 쓸 수가 있어서 네. 팩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패를 들어가면 진시영 7단이 팩감 한 개 차이로 그것을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규 선수가 지금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패를 결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한은규 6단이 좀 노려야 될 부분이 여기 젖히거나 하는 이쪽 팀 들어갔어요. 약간 변수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부분 팩감 아니면 다시 계산해 볼까요? 여기 하나 쓰면 흙이 여기 하나 쓰고 네, 여기는 팩감 됩니다. 지금 쓴 곳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쓰면 흙이 여기를 쓰고 받고요. 네, 100이 받고 진시영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쓰려면 여기서부터 쓰는 게 낫겠네요. 정말 만에 하나 먹여칠 때 여기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쓰고 따내고 그럼 여기를 쓰고 따내고 먹여치고 따고 따내면 100이 최대한 쓰려면 이제 여기를 먹여쳐서 팩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흙은 여기를 찌르고 100이 다시 단수 치면 30초 남았습니다. 흙은 여기 사용을 해서
이 끊는 수도 붙이는 수 끝내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악수이지만 백도 여기서 두 집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다음 패감이 어딘가입니다. 패감이 있나요? 백은 우선 절대 패감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받았고요. 자, 그렇다면 백은 얼만큼 이득 보는 자리를 찾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계산에 미처 계산을 못했던 부분. 여기 끼울 때 안 받는 거에 대한 계산. 근데 느낌은 이거는 흙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패를 졌지만 하나, 한번 다른 곳을 두고 나서 이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넷, 다섯. 제 느낌은 흙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계산을 제대로 해봐야겠죠? 확실한 곳부터 씁니다. 일단 여기 쓸 테고요. 받고 받을 때 지금 두는 제스처로 봐서는 여기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 받는 순간 패감이 없어요.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계산은 여기를 둘 때 따내고 여기를 두면 안 받고 회수한 다음에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진행되는 이 계산입니다. 아, 이 형세를 좀 살펴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석통에 사석이 워낙 많아서 육안으로는 몇 개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반상에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20집에 22, 여기가 따냈죠. 22, 23, 24, 25, 26, 27, 30, 35, 하나, 36, 둘, 37, 셋, 38, 넷, 39, 40, 다섯, 41, 42, 일곱, 44. 백집이 한 56집 정도 나겠습니다. 흙은 9집이고요. 하나, 30, 31,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0, 49, 50, 56, 57, 58, 59. 일단 지금 계산으로는 59집이 납니다. 그렇다면 흙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59집이면 근데 제가 계산에 넣지 않은 여기 두터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54대 59인가요? 56대 59입니다. 아, 56대 59인가요? 그러면은 반면 세 집에서 100이 여기를 깨 들어갈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군요. 한웅규 선수가 지금 바빠졌습니다. 바꿔치기에 대한 형세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바꿔치기 같습니다. 여기 받아주는 순간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가 흙이 이길 때와 100이 이길 때를 계산해 보면 19집이 날 자리가 흙이 6집이 날 수 있으니까 25집짜리이고요. 여기는 받아주는 게 여기까지 100집이 8집이 날 자리가 흙집이 6집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안팎으로 네, 14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럼 압도적으로 크긴 하죠. 그 압도적으로 큰 이 차이를 진시영 선수가 다른 곳에 먼저 뒀고 애초에 받을 곳을 안 받았고 이런 걸로 이제 견디는 건데 방금 전에 계산상으로나 팩감 계산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은 한은교육단이 여기를 해소하고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라고 한다면 AI는 여전히 흙 쪽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따내면 지금 반상에서 세기 때문에 사석이 한두 개 정도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곳이 이제 흙이 들어가면서 패가 났기 때문에 여기도 사석이고요. 20집에 네. 24, 34, 35 두텀을 한 집 쳐주고요. 35,
35세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 계산으로는 여기를 두고 있는 게 선수입니다.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흙이 한번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고요. 35세 43 43셋 여기 반반으로 봤을 때 45 맞는데요.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한 55, 56은 납니다. 네. 정확히는 여기를 반집으로 치면 한 55집 반 정도인데 아까 계산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흙이 사석이 여기가 따낸 곳이 아니고요. 여기도 따낸 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세면 되죠. 9집에 31 49, 50, 56, 57, 58, 59 정확하게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는 55.5대 59집에서 여기를 따내고 흙이 여기를 뒀을 때 그러고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중앙을 깨 들어갔을 때 딱 이때부터의 계산입니다. 흙이 부족한 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쪽 선까지만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흙이 좀 더 불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 계산을 좀 두텀으로 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당장 집으로 부족한 3집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는 미세한 게 맞는데요. 저는 AI 승부 예측처럼 흙이 우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우세보다는 100이 조금 양보해도 미세한 정도 아닌가 생각 드네요. 네. 한웅기 선수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 팩감 계산과 지금 네. 한웅기 선수는 네, 저기 수북히 쌓인 저 돌통 사석통으로 판단이 되나 봅니다. 아마 반상으로 한번 세워보고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소했고요. 자, 해소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팩감 계산으로 보나 저 선택이 예측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진시영 실단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는 팽팽한 장기전이 되겠습니다. 제 예측은 약간 배구세 혹은 미세한 승부고요. 인공지능은 흙이 약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되었음에도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백이 먼저 끝내기 시작을 할 텐데요. 한웅기 선수 끝내기에 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본인 스스로 끝내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죠. 4점을 줬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초문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 박정상 해설위원은 의문을 표시를 했고요. 과연 한웅기 극단이 본인이 자신했던 끝내기를 여기서 선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진시영 실단은 이미지가 끝내기가 강해요. 이미지만 그런가요? 또 본인은 약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본인은 그곳에 뭐 5점을 주진 않았으니까 약간 겸손하게 했지만 이미지는 끝내기가 강합니다. 저희가 반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크게 정리가 될 부분이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서 백이 불어날 여지, 여기서 흙이 불어날 여지, 또 이쪽에서 흙이 약간 불어날 여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백은 어느 쪽을 좀 경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일감은 흙이 둔다면 여기 한 칸 뛰는 게 크기 때문에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게 일감이고요. 이 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발 더 위로 갔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진시영 선수는 과연 지금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표정에는 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지금 승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수가 최선인지 너무 어렵거든요. 일단 시간 면에서는 한은교육단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만약 진시영 7단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 덤을 한 집 주고 상대한테 저 시간을 맞바꿀 수 있다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한 집인데요. 네. 그만큼 다음 수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쪽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넷, 다섯, 이럴 때는 피셔 방식인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빨리 두면 네. 뭐 시간이 좀 세이브 되는 면은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손은 여기 일선 붙이는 쪽으로 왔습니다. 좌악이. 차가, 끝내기로 큰 자리죠.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였습니다. 이제는 한은교육단이 여기서 단수 치는 것까지는 되지만 이 다음에 여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입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가 5와 3분의 1집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더 크다고 한은교육단이 생각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는 AI가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쌍막 최선으로 보나요? 보통 이 끝내기가 진행될 때는 굉장히 그래프가 요동을 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제 판단은 한은교육단이 약간 우세해 보이고요. 한웅규 선수의 손길로 보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다음 착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덤을 빼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둘, 셋, 넷, 그것도 이제 다섯, 아까 계산으로는 확정가에서는 확실히 덤을 빼기 어렵고 여기서 이제 진시영 실단이 좀 잘해야 바둑을 미세하게 이끌 수 있는데 한은규 6단이 저는 좀 우세해 보입니다. 진시영 선수로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둑에서는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네. 지금 제 판단이 맞다면 진시영 실단이 조금 불리할 테고 둘, 근데 만약 불리한 게 맞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공방이 끝난 이후에 일곱, 변화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고요.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중반 단계인데요. 5와 3분의 1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예. 저는 일단 분수가 나오면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집 형태에 대해서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둘, 여기를 이제 흙이 따낸다고 계산하면 이쪽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따낸다고 계산하면 여덟, 결국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여기를 따내는 게 100의 권리가 됩니다. 이 형태라면 100이 3분의 1집이고요. 네. 여기를 따내져 있는 형태라면 여기를 3분의 2집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끝내기를 했지만 100이 3분의 2집은 있기 때문에 여기가 5와 3분의 1집 끝내기가 됩니다. 갑자기 듣지 않고 싶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사들도 이게 5와 3분의 1이네, 2네 이렇게 해서 뭐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디보다 크다, 어디보다 작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최고수 반열에 오르신 시청자분이시라면 한 집, 반집까지만 정확하게 계산하셔도 뭐 대국을 하는 데는 후반전에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한웅규 선수는 정말 알기 쉽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세를 좀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두는 손길도 그렇고 네. 둘, 아무리 시간이 넷,
많은 상태에서의 속기형 한은규 선수라고 할지라도 여덟, 바둑이 좀 더 어렵고 하면 좀 비틀고 해서 뭔가를 시도를 할 텐데 좀 실전에 선택하는 수를 보면 간명하게 처리하면서 지금은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도 진시영 칠단이 좀 불리해 보여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크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갑니다. 승부수인가요? 백이 막는다면 흑은 끊겠다는 의도인가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쪽 자체는 뭐 이상한데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근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으면 여기를 둬서 이 한 점을 준동하면서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겨우 이 한 점이기 때문에 백은 내주면 그만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여기를 단수를 치면 그때는 여기 한 점을 따내고요. 네. 끊는 것은 나가서 별무신통이고 셋,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다섯, 여섯. 지금 네 집을 깼는데 여기 두 집을 주고 이 두 텀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뚫는 것은 흑이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만 붙이고 결행을 못했는데요. 차라리 나중에 이쪽은 그냥 찝어서 처리하는 편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고개를 흔드는 모습인데요. 하나, 둘, 두 대국자 모두 지금 백이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끊었어요. 일단 저런 수가 나온다는 것도 쉽게 도서는 안 된다는 진시영 칠단의 판단이기 때문에 뭔가 비틀어가는 수가 나왔고요. 네, 최대한 이 상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쳤을 때에는 이쪽으로 끊는 끝내기가 생기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이 최대한으로 넓히거나 혹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제는 반대쪽에서 단수 치고 나와서 이것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전은 간명하게 잡았고요. 저수가 정수로 보였습니다. 뒤로 받았습니다. 한은규 선수는 하나, 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넷, 지금 사석통을 바라보는 눈길이었는데 저는 부러워요. 지금 여덟, 흑과 백 사석을 확실히 알면은 저도 좀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반상에서 세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하고도 약간씩 내가 놓친 사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찜찜함이 남게 됩니다. 그만큼 패를 하면서 사석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디를 지금 이런 자리 있잖아요. 따낸 것 같은 자리, 따낸 것 같은 자리 네. 이런 데서 어디는 따냈고 어디는 안 따냈는지를 반상에서 셌을 때 프로들도 하나 정도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승부에서도 반상에서 개가를 하다가 실수로 반집 이긴 줄 알았는데 반집 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상에서 계산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보통 프로들은 이 반상으로 세나요? 아니면은 이 사석통까지 확인을 하는 편인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 주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석통으로 확인하는 기사가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세는 면에서는 그게 맞긴 한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요. 이것 때문에 진 선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강동윤 선수가 중국 선수와 대국을 했는데요. 그게 중국 룰이 아니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룰 자체는 한국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중국 선수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중국은 개가할 때 사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석을 아무데나 두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상대 사석통으로 개가를 해가지고 본인이 많이 이겼다는 판단하에 국면을 쉽게 마무리 지었는데
나중에 개가할 때 보니까 사석이 저기 저렇게 진시영 선수 입장으로 보면 팔을 걸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갑자기 사석이 우르르 나오면서 집을 메어서 반집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 선수와 대국할 때는 반상에서 세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 가끔 이 중국 선수들은 넷, 다섯, 이 한국과 일본 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석을 따낸 이후에 상대 통이 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많았고요. 요즘은 좀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통합 예선이 벌어지던 초창기엔 정말 그런 모습 많았죠. 이제는 중국 측도 한국과 일본 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경험이 쌓이고 또 반대로 한국 선수들이 중국 갔을 때에도 그 룰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교육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시영 선수가 지금 마지막 변화를 이 패로 구했죠. 일단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패를 한번 사용을 한 이후에 방금 이 손길이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한은규 선수가 여기 단수 치면서 패를 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기분 같아서는 당장 단수 치고 싶은데요. 또 패간 관계를 살펴봐야겠죠. 이런 패는 패를 졌을 때에도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수 친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를 굴복당하면 이건 100의 필승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집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머리는 아파오네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따낸 돌이고 여기까지 다 따냈고요. 여기도 따낸 돌입니다. 그러면 20, 22, 24, 25, 32, 33, 여기 100이 따냈죠. 34. 34집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조금 약하네요. 33집으로 봅니다. 33세,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딱 50에 51, 52, 52집 반. 여기가 한 반반으로 해도 한 집은 좀 강하기 때문에 한 53 정도 납니다. 하나, 실천은 여기 이겼어요. 네. 사실상 이겼습니다를 외친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한은규 선수의 판단인데요. 여기를 잊고 여기 끊었다면 더 집 모양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00집이 한 55까지 납니다. 네. 흙은 그렇다면 백집은 앞서 살펴봤을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가 25집 정도 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집이 한 61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이가 꽤 좁혀졌네요. 네. 차이는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확실히 진시영 7단이 좀 포인트를 올렸고요. 네. 근데 한은교육단이 지금 분명히 누가 이겨도 큰 차이는 아닌데 여기 이겼다는 것은 이겼다는 확신과도 같은 수거든요. 진시영 선수가 지금 한 번 더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쳤어요. 이거는 진시영 선수가 약간이라도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둔 수이고 제 계산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55라고 쳤을 때가 최소한으로 쳤을 때가 55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 2패가 변수인데요.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 단수 안 치고 그냥 뒤로 이겼다면 그것은 한은교육단이 이기는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100이 이기는 개가였고 지금 진시영 7단이 그래서 강하게 단수 쳤고 100이 반발하면서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이득을 보려다가 이런 변화가 나옵니다. 자, 패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지 않은 부분이 여기가 제가 내 집으로 셌죠.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게 선수로 끝내기가 되니까 여기 5집이 많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개가는 확실히 백 쪽이었겠네요. 네. 이 한 집을 치지 않았을 때에도 100이 좋다고 봤는데 이 한 네. 집까지 있다면 진시영 7단의 이 단수가 좀 더 납득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패를 어떤 방식으로 걸어갑니까? 백이 단수 쳤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이을 수는 없고 여기 끊는 팩 걸어갔을 때 이 팩감이 어떻게 됩니까? 색감이 있을까요? 자, 앞서 좌상기 패를 하면서 두 선수가 팩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반상의 팩감이 별로 없어요. 팩감이 어디가 많은지도 어렵고 이런 데가 팩감이 되는지도 어렵고 넷, 다섯, 또 이런 데 팩감 사용하면 백이 어떻게 받는 게 정수인지도 어렵고 아홉, 다 어렵습니다. 일단 이 패를 흙이 이기면 그땐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백이 지더라도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단수 치고 잡는 것은 이게 백이 6집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흙이 여기도 하나 따냈고 여기도 하나 따냈습니다. 그런데 한웅기 선수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둬요?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른데 이건 다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두 선수가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을 정말 많이 괴롭히네요. 네. 근데 뭐 제가 괴롭더라도 이렇게 두는 바둑을 보는 게 재밌습니다. 네. 자, 변화가 끊이지를 않고 있고요. 자, 한웅기 선수는 이 형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지금 한웅규 6단의 다섯, 생각 시간은 여섯, 무려 53분이 남아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것도 뒤로 그냥 단수 치기보다는 따내는 게 맞죠. 다음에 다시 따낼 여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사석이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아까보다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런 곳을 제가 판단할 때 누가 먼저 따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좀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사석이요. 딱 10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사석이 10개가 100이 많이 따냈습니다. 그럼 도와주신 덕분에 좀 편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여기는 100이 이제 뒤로 물러선다고 보면 이 상황과 동일하고요. 100이 10개가 많은 상황에서 15, 하나, 16, 둘, 셋, 넷, 네, 지금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와중에 이제 사석이 9개 차이고요. 똑같습니다. 15에 16, 30, 35, 45, 51집이 납니다. 100집은 51집이고요.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57 정도 납니다. 지금 미세합니다. 지금 원래는 하는 교육 때는 좀 더 여유 있다고 보였던 형세에서 여기서 당하고 여기서 당하면서 바둑이 이건 미세합니다. 이거는 백이 이긴다고 확신도 못 하겠네요. 반집 승부입니다. 네. 자, 오늘 바둑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흙돌이 거의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수순이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이게 서로 패 공방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순이 길어지면서 하나, 지금 돌통에 흙돌이 바닥이 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관계자가 대국장에서 흙통을 바꾸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혈전입니다. 두 선수 오늘 대국 끝나면 살 빠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정상 구단도 살이 빠지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빠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 역끝내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항상 진시황 실단이 할 수 있다고 보여줬던 곳을
옆끝내기 들어갔고요. 현재 상태는 정말 피가 마르는 반집 승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자, 앞서 흑은 57, 그리고 백은 51집 다섯,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곱, 여덟. 그게 이제 끝내기 수순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이런데 반반 계산과 지금 이런데 처리, 여기 반반 계산, 여기 반반 계산, 반반 계산할 곳은 맞습니다. 근데 대국자도 시간이 쫓기다 보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했고요. 이런 곳을 완벽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좀 느낌과 끝내기 수순으로 좀 계산을 해놓고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많이 차이 나면 한 집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서 그런 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둑은 미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세한 상황일 때는 저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하나의 형세 판단의 방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진시영 선수는 표정이 별로 없어서요. 그게 진시영 문제입니다. 선수 얼굴로는 좀 판단하기 힘들고 한은기 6단을 통해서 좀 형세를 읽어봐야 할까요? 좀 유추를 해보자면 확실히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형세가 아까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아까 10개 차이 났던 사석이 그 후로 여기 하나 따내고 여기 하나 따내서 8개로 보여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사석이 8개가 100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길 따내면 이제 11개가 많고요. 이걸 체크하면서 한번 수순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고 젖히고 여기는 누가 먼저 둬도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석이 11개 많은 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은규 선수가 워낙 빨리 둬서 지금 계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세보겠습니다. 일곱, 여덟. 네, 거기 있고 여기 흑이 받는 자리고요. 백이 있고 바둑 다 끝났습니다. 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백의 사석이 11개에 만쳐 계산해보면 하나, 둘, 셋, 자, 과연 넷, 어느 쪽이 반집을 남길까요? 백집이 49집이 납니다. 49집, 네, 딱 49집이고요. 흑은 흑은 56은 납니다. 일단 나요. 저는 지금 흑이 역전한 것 같습니다. 56이면 7집이에요. 네, 반면 7집인데 이제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계산으로는 흑이 한 집 반 정도 남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반집 승부도 아니고요? 네. 만약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정말 뒷심이 엄청납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은규 선수는 정말 거의 60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둑이 끝날 때쯤엔 오히려 1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 바둑을 역전당한 것이라면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진시영 선수가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을 역전당합니까? 시간을 남기고도 오히려 끝내기에서 당했습니다. 여기서 진시영 7단에 버티기가 성공하고 여기서 또 한 번 성공하고요. 시간이 많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한은규 6단 같은 경우는 상대의 시간을 몰아붙이다가 그러다가
좀 크게 끝내기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고요. 지금 진시영 7단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줄곧 표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 진시영 7단이었지만 지금은 좀 승리를 예감을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1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끝내기가 정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석이 맞다면 확실히 진시영 7단이 이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오늘 정말 대조적입니다. 진시영 선수는 마지막까지 시간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두 선수의 기질이나 기풍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판입니다. 한은기 6단 어떤 번뜩이는 수도 많이 보여주고 그 순간순간에 상대를 몰아붙이는 면은 보여주었지만 막판 끈기가 좀 부족해서요. 진시영 7단에게 역전을 허용한 상황이고요. 진시영 7단은 좀 전반적으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갔던 그런 순간이 많았지만 견디고 견뎌서 막판에 그 뚝심으로 결국 이 막판 이쪽 끝내기와 이쪽 끝내기에서 1분 남았습니다. 버팀이 성공을 하면서 두 번의 패버팀으로 지금 국면을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은 없겠죠. 네,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사성만 틀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 약간 손이 부르르 떨렸는데요. 네, 그 자리가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이 자리가 1과 3분의 1집인데 다른 곳은 지금 한 집 이상 되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집짜리입니다. 크게 한 집 반승을 예상했었는데요. 진시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한은규 선수의 이 재기발랄한 수들을 상대로 줄곧 좀 물러서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두 선수 손길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두 선수 아마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각자 이 승전곡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걔가부터 보면요. 결과가 두 집 반까지 차이가 벌어졌나요? 두 집 반이네요. 네, 차이가 진시영 더 선수가 두 집 반을 벌어졌습니다. 남겨서 한 집을 더 차이가 나는 그런 형세를 만들었고요. 한은규 선수 이 마지막에 패를 결행하지 않은 자리 좀 짚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은규 선수가 여기도 이겼다는 듯이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졌고요. 여기서도 쉽게 양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후회가 되죠. 이 단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단수 치고 나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잊고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결국은 미세하지도 않게 졌기 때문에 네. 후회가 남는 한 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이세돌 구단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 두 선수를 토끼와 거북이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흐름 정말 그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래 동화처럼 실제로 한은규 선수가 중간에 잤어요. 네. 분명히 바둑이 좋았는데 중간에 잠이 들었고 그 틈에 천천히 따라가던 진시영 선수가 결국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한은규 선수가 역시 가장 후회가 남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강 쪽인가요? 네. 단수를 치지 않은 자리 정말 뼈아프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그보다도 더 후회되는 것은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더 해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안 되더라도 거기서는 승부를 걸어가서 거기서부터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다른 식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네. 실전에 한은규 선수는 계속해서 양보를 하다가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많이 졌습니다. 이것은 한은규 선수의 어떤 그 바둑 기품과 기질을 보여준과 동시에 좀 후회되는 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진시영 선수가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이렇게 되면 이세돌 구단과 만날 확률이 좀 생겼어요. 네, 진시영 선수가 그 추첨식에서 자신의 자리를 신진서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이미 매치업이 성사가 된 그 바로 옆에 이름표를 붙이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세돌 선수와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근데 이세돌 선수가 이길지 신진서 선수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바라는 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32강전의 첫 번째 승자입니다. 진시영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진시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둑 어땠는지 좀 총평을 들어보고 싶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반 패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끝내기 때 좀 득을 본 것 같아서 이긴 것 같아요. 네, 딱 패가 끝났던 순간 있잖아요. 진시영 선수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좌상 쪽에 패가 끝이 나서 바꿔치기가 딱 벌어졌습니다. 딱 그 순간에는 형세가 어떻다고 봤나요? 아, 그때 미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나쁜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딱 승리를 확신을 하셨나요? 그 중앙에 붙여서 이렇게 집 나서는 이긴 것 같았어요. 막판에 보면 그 한은규 선수가 시간이 많았는데도 계속 물러서는데 물러서고 나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판으로 보고 또 두 선수의 표정으로 보면서 어떤 대국장의 공기는 잃지 못했는데 그때 한은규 선수가 너무 낙관을 했던 것일까요? 근데 또 진시영 선수가 어떻게 형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쉽게 물러서기 시작하면 약간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국장의 공기가 좀 궁금합니다. 당시 상황이. 한은규 선수가 좀 낙관을 한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생각보다 미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좀 낙관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바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네. 하고요. 자, 진시영 선수 앞서 이 대진표에 이름을 붙일 때 이세돌 구단과 꼭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기실지는 모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전에 이세돌 구단을 좀 도발했다고 봐야겠죠.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워낙 요새 잘 나가서 네, 이기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좀 신진서 구단이 요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잘 나가잖아요. 이세돌 구단과 꼭 만나고 싶으니까 이세돌 구단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뭐 저를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대 전적이 좀 안 좋거든요. 이세돌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기시면 아마 좀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응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는 멘트였고요. 일단 첫 단추 잘 깼습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좀 궁금한데요. 목표가 있다면 혹은 또 바둑 팬분들께 좀 각오를 말씀해 주신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지껏 좀 바둑 팬 분들에게 이름을 좀 못 알린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16강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진시영 선수의 메시지가 좀 이세돌 구단에게 응원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말하는 표정과 네. 인터뷰 내용이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시영 선수가 저렇게 바란다면 한번 그 매치업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기엔 신진서 선수의 강력함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참 그 대결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네, 저희가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32강전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설현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가 만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그 대결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준 선수와 문민종 선수, 그 영재 기사 간의 대결입니다. 네,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한 영재 입단 대회 출신의 기사 간의 대결이고요. 설현준 선수는 이제는 영재를 넘어서 바둑 리그로 발돋움했고 올해 중국 갑조 리그에 용병으로 뛸 만큼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기사까지도 성장을 했고요. 문민종 선수는 승률을 보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이 선수는 상승세가 또 성장세가 엄청나게 가파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2003년생으로 굉장히 어리지만 최근에 하찬석 국수배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어린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임을 과시했고요. 또 이 선수는 국가대표팀의 어린 선수들 중에서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 KBS 바둑왕자 본선에서도 백홍석 선수, 오유진 선수를 꺾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대결도 놓치시면 후회하실 만한 아주 재미있는 영재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32강전 개막전 경기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목금토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여자 바둑 리그가 개막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 저녁 시간에서 또 오전 시간으로 옮겨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아쉬움을 바둑TV 이 대회에서 바둑TV에서 좀 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사 해설위원 그리고 류승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